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머니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옷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 혹은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경에 옷을 구매했어요. 그때 당시에 옷을 한번 착용하고 그 이후로 옷을 한 번도 입지 않고 실착하지 않아서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그냥 짐을 좀 더 줄이자라는 마음으로 중고 울 쇼핑몰, 같은 쇼핑몰에 옷을 내다 놨어요. 여러 벌을 해서 보냈고 그때 보내드렸던 옷이 한 7벌 정도 됐었을 거예요. 브랜드가 없는 옷이 4개, 그리고 브랜드 있는 옷이 2개. 제가 구매했던 그 돌체앤가바나의 니트가 한 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돌체앤가바나 니트를 정품 의심 정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어요. 일단 그 사이트에 기재되어져 있는 연락처는 연락이 안 됐고요. 굉장히 좀 답답하지만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고 답변을 주셨던 건 검수팀에서 다시 한번 검수를 하고 안내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다시 정품으로 등록을 해주겠다. 그런데 정품 등록하면 사진도 찍고 다시 업로드를 해야 하니 시일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미리 된 옷들은 일괄적으로 처리된다고 확인하면 되냐, 아니면 지금 처리 방식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의견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냈던 브랜드 없는 옷들은 폐기가 됐더라고요. 맨 처음 정품이라고 인증했던 그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정품 인증서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냐? 해당 내용은 검수팀에서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다라고 동일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판매하려고 했던 그 니트의 제품이 정품이 너무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서울시 전자상거래에 문의를 드렸어요. 전자상거래로 등록되어져 있는 전화번호도 소통이 안 되고 사이트에 기재된 연락처도 소통이 안 돼서 일단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회신을 주셨어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연락처도 없고 웹사이트 내에서도 전화번호가 없고 카카오톡은 하루에 한 번 퇴근했다고 답변을 안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빠르게 회신을 부탁한다라고 스토리를 4차례, 5차례 정도 업로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회신이 왔더라고요. 아직도 검수팀에서 확인 중에 있으니 확인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어서 첫 제품을 검증했었을 때 로그 기록 혹은 그때 만들어진 정품 감정서나 혹은 그때 그렇게 정품이라고 인정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회사 차원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품 인증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품 인증서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가타부타 하고 싶지 않았고 판매하고 제가 보내드렸던 옷들은 다시 회수해서 제가 이거를 중고거래에 팔든 내가 어떻게 입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판매하려고 했던 옷들을 전부 다 회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제가 보내드렸던 브랜드 없는 제품들은 이미 다 폐기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옷에 대해서 400원인가 800원, 정확한 정보는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고가품 매입 비용? 여기에 상세하게 써드릴게요. 업체에서는 정품 매입 비용으로 6,000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모든 고객들에게 고가의 제품을 하면 돈이 지급되는 거냐 6,000원이. 그랬더니 이번 일이 너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브랜드 차원에서 저한테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6,000원을. 제가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아서 안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집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중고 매입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실 때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활하게 빠른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주루트에서 올해 구매해서 10번도 안 입었던 옷이고요. 그거랑 사실 NUA 드레스를 다시 내놨었어요. 이 옷은 아무래도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봐. 여러분 저 이거 하느라 정말 꽤나 며칠간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가품을 그렇게 구매한 것인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고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네,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죠? 불편하게 살지 말자, 우리. 편하게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사세요. 빙수 하나 사 먹고 지금은 여러분들께 보낼 편지지를 사러 다이소에 갑니다. 제가 뭐 연말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냥 제가 요즘에 영상을 되게 드문드문 올리는데 영상 올릴 때마다 진짜 48시간도 안 돼서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여러분들의 깊은 정성에 감복하여 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지를 사러 갑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올해 읽었던 책들을 팔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알라딘으로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읽는 패턴이라면 그냥 중고책을 사서 읽어도 괜찮은데 왜 난 새 책을 사야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책은 새 책이 좋다. 그 새 책의 촉감과 질감 그리고 그걸 읽는 나의 만족감 몇 권이냐면 2, 4, 6, 8, 10, 12, 14, 15권이에요. 제가 2년 동안 15권밖에 읽지 못했다니. 근데 사실 여기에 제대로 읽지 못한 것도 많아요. 어떤 책이 있는지 살짝 리뷰를 해볼까?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이거 여행 브이로그 시작하겠다고 오도방정 치면서 샀던 책. 이건 제가 알라딘에서 구매했던 사소한 백시포의 우편물이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재밌고 제가 한 3, 4번 정도 읽었어요. 요즘 감성이랑 좀 안 맞긴 해요. 이게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너무 재밌게 4번 정도 읽었다. 그래서 이젠 다른 사람에게 나의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샤이닝. 노벨문학상 타신 이 작가님이세요. 이게 약간 읽다 보면 응? 응? 하면서 끝나요. 응? 스러워서 인터넷으로 되게 많이 찾아보게 됐던 샤이닝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 책 행복할 거야? 이래도 싶을 정도로 일홍님의 에세이예요. 이분이 아마 그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하신 분이실 거예요. 제가 이런 에세이집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 책 작별하지 않는다. 사실 이 책은 한 중간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중간까지 엄청 흥미진진하게 읽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제가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별하지 못했어요. 이 책을 작별하지 못했고요. 작별하지 않았습니다. 30살에 읽는 프로이트. 이거는 책 제목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샀는데 진짜 조금 읽었어요. 글이 잘 안 읽히더라고. 네? 제가 저한테 쓴 편지도 있네요. 이거 가져갈 뻔했다. 그리고 첫여름 완주. 완전 초판일걸요? 1세인가 그럴 거야. 왜냐면 제가 이 책이 나온 날 샀거든요. 박정민 씨의 사인이 있는데 내가 좀 팔기가 좀 그런가? 그리고 채식주의자. 전 채식주의자 책을 다 읽긴 읽었거든요. 제 감정이랑은 좀 안 맞았어요. 노벨문학상 타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감성이랑은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읽기는 다 읽었지만 잘 모르겠더라.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미술관의 경비원을 하면 어느 정도 미술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얘기인가? 하고 봤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이거 홍학의 자리. 제 지인이 추천해줘서 이거 홍학의 자리를 읽었어요. 이거 베스트셀러였었거든요. 마지막에 읽으면서 약간 쇼킹. 논어. 제가 한창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논어를 읽겠다고 답을 쳤는데요. 네, 얼마 읽지 못했고요. 논어 별로 안 읽고 싶어요. 그리고 대원실 수리 보고서. 제가 첫여름 완주 책을 읽고 그 첫여름 완주의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대원실 수리 보고서도 구매를 해서 읽었는데요.
대충 내용은 알겠어요. 네, 거기까지.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사람들. 이 책은 제가 독서 모임 때 완전히 다 읽었어요. 근데 책이 좋기는 한데 우리 선생님 말 요즘에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은데 깊이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약간 추천 약간 주저주저. 그 요 오정민님의 에세이 내 모든 것, 이건 책이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건 1세예요. 그래서 1세만의 특권으로 요 가죽 질감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죽 질감이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구매했거든요. 이 가죽 질감의 책 추천 안 추천한다면 전 비추. 왜냐면 일단 책이 좀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책의 배열이 잘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거슬려요. 무제가 보면은 자간과 좌표 그리고 이 기본적인 책의 서식을 많이 바꿔서 책을 많이 만드시거든요. 익숙함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너무 낯설어서 좀 그랬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말 선물은 요 코튼 패드가 되게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되길래 제가 이걸 이번에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번 연말 선물에 요 코튼 패드랑 그리고 요거는 라곰에서 나온 폼 클렌저예요. 제가 라곰에서 나온 그 아침에 쓰는 클렌저를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녁 클렌저 사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를 하나씩 다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저 예전에 일했던 그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미스트인데 제가 이번에 이거 미스트 새로 나와가지고 썼는데 너무 좋아서 본품 하나씩 구매해가지고 연말 선물로 넣어드리려고요. 한 분씩 제가 사은품 온 거 조금씩 나눠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야, 쟤 안 쓰는 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 10만 원이 넘게 구매한 제품이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티파이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케이스에 내가 이 돈을 쓰면서 살 군번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안 사다가 인스타에서 이걸 봤는데 너무 사고 싶어서 5분도 안 돼서 샀어요. 이렇게 생긴 케이스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거든요? 이건 나를 위한 선물,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나도 내년에 선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저한테 댓글을 써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필이 꽂히면 갑자기 선물 드릴게요, 선물. 아이디 좀 보내주세요.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 운동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시계를 차고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제가 그동안 조금씩 거리를 넓혀 오고 있었어요. 양이나 거리가 좀 궁금해져서 오늘은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요즘 뛰는 게 5kg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너무도 걷고 싶어요. 오늘 원래 달리기를 하려고 했는데 눈이 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누워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제가 이사 가고 나면 거기에는 아이스크림이고 뭐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누릴 수 있을 때 뭐 누려야 되긴 하는데 저희 집 앞에 마침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이 있다는 거죠. 저녁에 안 그래도 김밥에 떡볶이까지 먹었거든요. 김밥에 떡볶이까지 먹었거든요. 좀 귀여운 척 하는 것 같아서 좀 정정할게요. 근데 좀 졸린데. 졸리면 와중에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지. 그렇고 말고. 카드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문의 열립니다. 카드가 없어. 애플페이가 되면 하고 아니면 그냥 돌아갈게요. 그게 저의 운명이에요.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을 운명인지 아닌지. 저까지 안 되고 있었어. 열받아. 애플페이 있는데 애플페이가 안 먹어요. 아니 여태 모든 매장에서 다 애플페이를 잘 갖다 썼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도로 나왔고요. 메가커피 가서 써봐야지.
왜 안 되고 난리야. 베스킨 라빈스의 문제인지 내가 커피의 문제인지 명명백백 밝혀버릴 거야. 씨, 내가 커피 문 닫은 것 같은데. 역시나 제 카드는 멀쩡했고 베스킨 라빈스에서 애플페이가 고장난 거였습니다. 뭐 돈을 조금 쓰라는 신의 계시일 수도. 운동을 하고 돌아왔고요. 현재 시각 9시. 불 켜주세요.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샀었는데 이제 도착했네요. 선크림 샀어요. 라로스포제. 제가 요즘에 출근할 때 화장을 아예 안 하고 가거든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맨 얼굴로 갔다가 맨 얼굴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톤업되는 선크림을 한번 구매했어요. 이 라로슈퍼제 선크림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들보들하다. 저는 이게 엄청 파우더리할 줄 알았거든요. 냄새는 별로다. 오늘도 한 4kg 정도 뛰고 왔거든요. 불이 켜지니까 제가 다시 살찐 게 바로 티가 나죠? 취침 각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엄청 풍성해졌어요. 저 옛날 사진 보면, 옛날도 아니지 몇 개월 전에 머리 길었을 때 사진 보면 여기가 엄청 비어 있었잖아요. 잔머리들이 엄청 생겼거든요. 이거 쓰고 좀 괜찮아진 것 같거든요. 간지러운 것도 많이 줄고, 피가 워낙에 머리카락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금방 기름지고 좋지 않거든요, 상태가. 닥터포 헤어에서 나온 피토테라피 샴푸여서 여러분들은 닥터포 헤어 하면 하얀색에 빨간색 글씨 많이 아실 거예요. 두피용으로 따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걸로 구매해서 썼는데 원래 제가 한 이 정도가 없었거든요? 거의 약간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생겼어. 라오시 샴푸를 진짜 좋아했는데 샴푸가 그게 되게 적은 용량에 꽤 비싸요. 헤어 토닝을 샀어요. 지금 여기에도 머리카락 진짜 많이 났고 그래도 머리카락이 많이 자란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진짜 빨리 자라. 지금 제가 머리 이만큼 자른 지가 언젠데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너무 애들이 숱이 많아서 뽀드락지가 막 나고 그랬거든요. 깨끗하게 왔다요. 오늘은 건강검진을 하러 가야 돼요. 그거를 미룰 때까지 미뤄가지고 지금 올해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어제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요. 요즘 저녁에 뭘 안 먹은 적이 없는데. 마라 엽떡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10시에 열까? 엽기 떡볶이? 11시에 열지 않나? 가기 전에 몸무게 줄여야 되니까 손톱 자르고 갈게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미친 사람 같지만 아니 손톱이 너무 길어서 가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건강검진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저기에 건강검진을 다녀왔고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발견했지 뭐예요? 제 키는 계속 크고 있습니다. 167.6? 재작년에 됐을 때가 167.0인가 1인가 이랬거든요. 167.6? 키가 이렇게 계속 클 수 있나? 아니 요즘에 허리가 엄청 조금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스트레칭을 많이 했거든요. 허리를 쫙쫙 늘어나게 하는 쭉쭉이 스트레칭을 해서 그런가? 이러다가 아주 지붕을 또르르했어.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머리 말리고 올게요. 여러분, 저 오늘 정말 회사 태블릿 내가 부셨어. 쇼츠가 인터넷으로 업로드를 하면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 썸네일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로드 하는데 썸네일을 예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보게. 쇼를 하다가 완전 와그장창 해먹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서 골뱅이 소면 사 먹었고요.
왜 그걸 하겠다고 나대가지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업로드 할 것이지. 결국에 로그인도 못하고 태블릿만 부시고 태블릿 고치는데 10만 원이래요. 지대로 열받아요. 그래서 오늘 맛있는 걸 못 먹으면 너무 열받을 것 같아서 골뱅이 소면을 사봤어요. 여기 골뱅이 소면 맛있다요? 가마로 치킨집에서 골뱅이 소면이 맛있어. 18,000원이에요. 거의 치킨 한 마리 가격이니까. 근데 맛있어. 화가 날 때 그걸 골머리 쌓는 거보다 맛있는 거 먹고 이적. 잊을 수 없지만 이적.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회사 고장된 태블릿을 고치러 갑니다. 내 돈 10만 원에. 너의 잘못과 부주의가 10만 원이란다. 근데 오늘 밖에 비 오나 봐요. 태블릿 고치러 가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비까지 와? 화장은 안 해요. 쉬는 날 화장하는 건 사치고요. 제가 부릴 수 있는 최대 사치는 여기까지예요. 마스크를 끼는 것. 그 이상의 사치는 저에게 허용할 수 없어요. 지금 AS를 다 했고 AS 다 해서 95,000원 줬고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달리기를 좀 거리를 계속 늘리는 재미에 들려서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허벅다리 뒤에가 너무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걸을 때도 허벅다리 뒤에가 너무 아파. 마취통증의학과 가가지고 마취해서 통증을 없애버리겠어. 네. 상태 진짜 안 좋다. 일단 디스크가 제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디스크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의 영향으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것 같다 라는 결말을 얻었고요. 그래서 체외 충격파를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거든요? 전 다리에 마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옆으로 맞을 땐 괜찮았는데 엎드리라고 했는데 엎드려서 왔는데 너무 아파서 저 마비 걸릴 것 같다고 제발 줄여달라고 해서 작게 맞아서 그런가? 집에 걸어가는 길에 다리가 좀 또 다시 아프네. 그럼 전 집에 가서 편집하고 영상 올리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